그런데 또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 그런데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음식을 먹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한국에서 느끼셨던 거하고 여러분이 느끼셨던 뭔가 차이점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스벨 씨? 원래 지금은 한국인의 습관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진 않지만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이렇게 뭐 생소하게 보이는 것이 엄청 많았어요. 네,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국인의 식사 예절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면서 벌리고 먹어요. 소리를 내어서. 네, 라면 콧물 같이 뜨거운 것이 너무 매운 것을 마시고 나서 항상 이렇게 와 맛있다 엄청 와 뭔지 알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은데. 뜨끔했어요 방금. 네. 한국과는 달리 터키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먹을 때 입을 다물고 이렇게 조용하게 조용하게 먹는 법을 가르쳐요. 네. 저렇게 잘 근데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맛있는 거 표현하려고 일부러 더 후루룩 하시기도 하고 잘 먹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대접을 잘 받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질문 있어요. 혹시 소리 안 만들면 매너 없는 행동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후루룩 안 하고 확 안 하면 매너가 없는 행동일까요? 물어보고 있어요. 오, 만약에 뭐 어떻게 조용히 생각하세요? 먹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의와 천중의 표시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것을 하면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문화 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네요.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다른 문화에서는 그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또 음식하면 한국 분들이 빼놓을 수 없는 게 술이잖아요. 술 문화도 좀 달랐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분이 있으셨거든요. 규리 씨, 술 문화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5년 전에 한국으로 여행 갈 때, 이제 저도 느꼈던 게 한국의 술 문화였죠. 약간 어디나 가든 술을 마시고 있는 아저씨들 볼 수 있었고, 가든 네, 아저씨들만 아니고 뭐 여성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약간 제가 느꼈던 게 저의 문화에 비해서는 엄청 술을 좋아하시구나라고 느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4살 아이들까지 초록색 병의 존재를 초록색 병 어떤 술일까요? 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4살 아이들까지. 아이들도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때 여자친구들과 뭐 식당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남자분이 계시면 특히 밤에는 늘 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밤에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는 이제 술을 거절하면 뭐 약간 예의 없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술을 종교 때문에 못 마신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뭐 어쩔 수 없지라고 끝나더라고요. 제 생각엔 술을 마시던지 안 마시던지 이 사람들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해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요. 요즘에는 약간 저도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서 걱정이가 되는데 청소년들 음주 문제도 뭐 요즘 약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네, 자료를 들고 오셨군요. 네네네. 그 조사를 이제 조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난해 청소년들을 이제 술 음주 경험률은 38%였다고 하네요. 네. 이미 경험한 청소년들이 네네. 38%. 네, 경험률. 네. 아.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음주를 경험하는 그 평균 연령도 중학교 입학한 즈음인 그 나이 바로 13살이었다고 하네요. 안 되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의 잘못한 음주 버릇이 지금 이 사회에서 그런 심각한 일을 뭐 사고나 뭐 그런 것들 이게 야기시키기에 이제 제 생각에 어른들의 이 좋은 음주 문화를 약간 좋은 식으로만 제 생각엔 좀 뭐 집에서는 안 마시고 혼자 있을 때 어른들이 마시면 청소년들한테 아마 좋은 영향을 끼침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큰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도 뭐 청소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여기 캐나다에선보다는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뭐 편의점이거나 그 값도 싸고요. 훨씬 여기보다. 그리고 더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게 더 쉽다고도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네, 문제 시작점이 아닌가. 네, 약간 네. 주민등록증도 안 보이고 파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니면 부모님도 자주 마시니까 이제 아이들도 나도 마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즐거운 술자리 문화가 있지만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 음주는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른들이 조심합시다, 여러분. 즐거운 술자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직접 회식 경험을 하셨던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자 청소년이 없이 어른들만 있었던 회식입니다. 우리 그 술자리에서 회식 문화나 이런 것들도 좀 재미있는 한국 문화 중에 하나지요. 네, 네. 다냐 씨가 네. 회식에 대한 경험이 또 있으세요. 짧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그대로 사진으로 가봅시다. 회식 보면 차 뭐 라운드 있어요. 첫 번째 라운드 뭐 1차는 다 같이 회사분들이랑 저녁 식사예요. 원래는 2차 아마 여러분 좋아하시는 2차는 노래방입니다. 대박 좋죠.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죠. 네, 회사든지 뭐 학교든지 원래 제가 노래 진짜 못하지만 그때 회사분들이랑 다 같이 하는 거 좀 그 관계를 위해 관계를 해야 되죠. 위해서. 아니면 그냥 뭐 악기 이렇게 하고 뭐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노래 안 불러도. 네. 3차는 제가 좋아하는 어른끼리 이거 완전 어른끼리예요. 술 간단하게 술이에요. 그렇습니다. 초록생이네요. 저는 그 4차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원래 3차 하고 죽었으니까 4차 때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죽었다는 표현. 네. 필름이 끊기셨나 봐요. 가셨죠. 그 정도 아니었지만 네. 근데 몸에 좋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3차 하고 포기요. 아니요 집에 내일 일해야 돼서 뭐 운동해야 돼서 집에 가는 거 일찍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 사람들이 이 문화 보고 문화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문화 충격을 받는 두 가지 이유 네. 우리 타냐 씨가 분석해 보셨네요. 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네, 뭐 첫 번째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회사분들 모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뭐 비슷한 거 있어도 참석하는 것은 자발적이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싫어하면 안 가도 돼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직접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참석 안 하면 분위기가 보여요. 네. 그래서 규리 씨도 우리 술 먹는지 안 먹는지에 대한 자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 더 편하게 말씀하셨었죠. 네, 네. 회식도 꼭 가야 되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조금 있죠. 네. 맞아요. 뭐 술 좋아하면 괜찮지만 뭐 술 마시는 분이나 뭐 그냥 싫어하는 분 가는 거 좀 불편하죠. 두 번째 이유는 뭐 참석할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고 뭐 중요한 예절이 있어요. 그 행동을 틀리면 진짜 안 좋게 보이고 회식 자리에서의 예절. 예절 뭐 매너 행동
나중에 그 동료랑 어떤 뭐 다른 오해가 생길지도 몰라요.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오케이, 뭐 아이고 준비하셨네. 오케이.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이 한 잔 주세요. 아주 네, 보이는 샤말 씨. 물이에요, 물. 샤말 씨. 제가 양손으로 무조건 양손으로 봐야 되고 양손으로 네. 술잔 아니고 물잔이지만 네, 회식 자리 물잔이지만, 이야기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양손으로 방법으로. 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교감 선생님 계시면 뭐 나의 연세 드신 분이나 높은 분 계시면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려야 되고 제대로 배우셨네요. 어른하고는 고개를 반대편으로 네. 돌려서. 근데 뭐 비교하면 뭐 캐나다 마찬가지로 콜롬비아에서는 우리가 이런 행동 전혀 없어요. 뭐 술잔 드릴 때는 뭐 한 잔 뭐 한 손으로 괜찮고 좀 게으르게 이렇게 하고 나서 테이블 위에다가 넣어도 돼요. 그리고 마실 때는 솔직히 상대방이 보는 거 더 좋아요. 예, 눈싸움은 아니지만 뭐 눈빛을 맞고 싶으면 괜찮아요. 내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콜롬비아에서는 그렇구나. 캐나다도 조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한국의 문화가 약간 독특하죠. 그런데 또 문화 차이 하면 술도 있지만 재미있는 인사말이 한국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스벨 씨가 경험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인사에 대해서 뭔가 문화 차이를 또 느끼셨대요. 한국에 가서 가장 어려웠던 그 인사는 바로 그 고개 숙여의 인사하는 고개 숙여서. 인사법이었어요. 네, 터키 사람들은 그 악수로 인사하거나 포옹하는 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윗 사람에게 이렇게 뭐 고개 숙여 이렇게 인사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 제일 많이 쓰는 인사말 중 하나는 뭘까요?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네, 밥 먹었니? 인사말로 많이 하시죠. 어머니, 밥 만날 먹었니? 때마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자꾸 내 밥을 신경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많았어요. 네. 그러셨구나. 맞아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네, 이렇게 굳이 대답하지 않고 그냥 How are you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정이 많아서 그래. 밥 먹었는지 궁금하고 잘 먹고 다니는지. 근데 그렇게는 정말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내가 뭘 먹고 다니는지 나한테 관심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은 포인트네요. 처음 알았어요. 규리 씨도 인사말에 대해서 느끼신 게 있으세요? 아까 아까 얘기했던 그걸 저는 정말 좋았어요. 인사말. 예, 그것도 있고 뭐 잘 지냈니 뭐 그런 거 약간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택시를 뭐 타봤는데 택시 아저씨들도 모르는 사이인데 뭐 밥 먹었어요? 뭐 한국을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인사말을 경험을 하셨. 너무 좋았어요 그거를. 네. 하나 있죠. 난데없이 어디가? 잘 물어보시죠. 맞아요. 한국이 또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또 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그럼 또 정하면 생각나는 한국에서 또 경험하신 게 있으세요? 음식의 종류이긴 하지만 우리 키리 씨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음식과 관련된 음료수와 관련된 얘기 중에 하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네. 저 원래는 이렇게 그 문화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면 이런 문화 차이들은 딱 뭐 나라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차이도 있고 세대 간의 차이도 있잖아요. 세대 간에. 그래서 제가 말할 그 문화는 뭐 모든 한국인들이 권유하는 문화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한국 사람끼리 서로 커피를 사주는 것입니다. 커피.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커피 안 먹어요. 네. 그런데 뭐 캐나다에서 다른 캐나다인들이 봐도 아마 캐나다에서는 커피는 일반적으로 그냥 피곤해서 먹는 것일 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뭐 피곤해서 커피를 먹는 사람도 많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커피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커피 사주는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양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친구들이 많기로 했지만 하면은 늦게 도착하고 그래서 그 늦게 도착한 사람은 먼저 사람에게 나 너무 늦어서 미안해 이따 커피 사줄게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할 때 커피 네. 사주죠. 아니면 어떤 누구가 저의 일을 도와줘서 그 커피 그 사람을 위해서 커피도 사주기도 합니다. 고마울 때도 사주고요. 아니면 뭐 반가운 사람 많아서 커피 사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오랜만에 뭐 만나던 친구 다시 만나면 커피도 사주거나 아니면 개인 예를 들면 제가 혼자서 군산에 갔을 때 아줌마 몇 명들이 이렇게 한국말 좀 할 줄 아는 외국인 많아서 너무 반갑다면서 계속 커피 사줬어요. 하루 종일요. 아줌마들이?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경우에는 커피를 주고받는 행위가 사실 커피 자체와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받은 상관이 네. 없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바로 커피를 줌으로써 속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미안한 마음, 그 고마운 마음, 반가운 마음 등 이렇게 한국에서 커피는 말로만 전달하기가 어렵거나 그 충분하지 않는 그 감정을 그 전달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커피 안 먹는데도 한국에서 좀 뭐 그냥 커피만 받아서 커피 받는 곳은 그냥 커피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전도 받는 곳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맞아요. 해주시네요. 커피는 속마음이다. 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저랑?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다 너무 잘하셔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물론 말씀 주신 분들도 있는데 대중문화, 한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예를 들면 저희 선율 씨도 그러셨고요. 그리고 성재 씨도 있으시고 규리 씨도 있으시고 샤말 씨도 있으신데 성재 씨 네. 자기 소개하실 때 어떤 가수의 오랜 팬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어느 K-팝 그룹의 10년 팬이에요. 동방신기 아닙니다. 네, 동방신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네, 빅뱅이요. 빅뱅입니다. 네. 지금 빅뱅 2006년부터 데뷔했잖아요. 데뷔곡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듣고 있었어요. 네. 남성분이 이렇게 남자 그룹에 이렇게 큰 관심 가질 줄 몰랐어요. 아니, 대단합니다. 쿨하니까. 쿨하니까. 네. 스스로 쿨하다고 칭하시는 멋있습니다. 빅뱅의 네. 10년 팬. 네, 여기 앉아 계십니다. 네, 계속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K-팝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계속 노래를 K-pop. 들으면서 뭐 선생님한테 벌을 받으면서 노래를 듣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작곡가가 되려고 꿈을 꿨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피아노 선생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피아니스트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얘는 봉기 한 번 맞아도 피아니스트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번개를 맞아도 안 된다. 예. 왜냐면 자세가 안 맞아서 너무 늦게 배워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자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저희 아버님께서 되게 쓸쓸한 성적표를 들고 너희 자식 지금 이제 뭐 하겠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댄스 가수로 데뷔하겠다고. 하셨나봐요. 네. 네, 겸손한 성적표를 맞아요. 보시고. 저는 이처럼 댄스 가수로 되겠다고 데뷔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미지대로 서양 부모들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we support you, do whatever you want 이런 식인데 우리 동양 부모들은 담배 한 대 피우면서 담배를 피시면. 야 이 자식아 댄스 가수는 뭐야? 공부나 잘해 이런 식이에요. 그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관객들 중에서 지금 빵 터지신 분들 몇몇 보이십니다. 네,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춘기였어요. 사춘기 그때 부모님들하고 싸우는 주제가 거의 댄스 가수 데뷔 문제, yes or no 이런 화를 문제입니다. 일으켰네요. 네, 근데 뭐 K-팝 음악 계속 좋아하니까 취미로 듣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저희 우리 졸업 파티 있잖아요. 졸업 파티에서 친구들과 함께 같이 강남 스타일 춤도 추고, 그리고 저기 남자애들이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입으려고 생각했는데 그만뒀어요. 치마 가발 쓰면서 노바디를 췄어요. 원더걸스 노바디. 5명 남자애들 같이. 보고 싶네요.
재밌으셨겠어요. 네, 되게 너무너무 좋은 추억을 남겼어요. 네. 네, 뭐 지금은 꿈이 뭐신 거죠? 아, 지금이에요? 작곡가, 댄스 가수 지금은 다 그만뒀습니다. 아유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네요.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그냥 금융 수학을 전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한류와 대중문화가 영향을 많이 미치죠 외국 젊은이들에게. 우리 선율 씨도 또 한류나 대중문화 하면 또 빠지지 않고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저도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은 저도 K-pop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저도 동방신기. 절레절레. 나왔네요.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언어만 배운 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토론토에서도 한국 문화 이벤트 많이 열리고 공연도 가고 그리고 저도 언어 교환 모임에 많이 참여하면서 저도 한국 커뮤니티 속 함양이 된 기분에 연관성도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7년 반이 됐는데요. 그동안 점점 한국에 관심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 문화가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기가 너무 좋거든요. 저도 한국 문화 홍보대사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대중문화 산업이 많은 외국인 방문객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관광 산업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류가 외국인에게 어필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규리 씨도 드라마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애인 말고 드라마를 추천을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한국 분들한테서 항상 받는 질문이 바로 한국어를 한국인 남자친구한테 배웠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아니요. 아니요, 아유, 남자친구 필요 저는 없어요. 혼자 배웠어요. 역시.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제일 기억하는 질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더 빨리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무엇을 갖고 싶어서 누군가의 감정을 이용하고 끝에 버리는 그런 사람들 딱 질색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류의 힘을 이용했죠.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들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배우 다 있는 것처럼 저도 동방신기를 통해 성지혜 씨 어떡해요 이거? 빅뱅 좋아하세요? 빅뱅이 좋아. 빅뱅이 정서자.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게 동방신기가 2003년에 데뷔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일본에서는 이제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동방신기가 이제 저 첫 시작이었고 그분들 빛이 지금까지 강해지셨어요 지금. 네 라이벌이었지만 저도 빅뱅 노래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차가워요. 근데 시작은 동방신기 그거 기억하세요. 네. 한류 대중문화. 샤마 씨 좀 너무 흡족한 자세로 맞아요. 계속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동방신기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들이 제일 큰 도움이 되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볼 때 그냥 자막을 보는데 저는 처음에는 자막과 같이 보다가 두 번째는 다시 자막 없이 봤어요. 이제 두 번째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멈추고 그 대사를 여러 번 따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가서도 그 대사를 찾아서 다운받고 주인공들처럼 연기까지도 했어요. 와. 네.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한국인 친구와 이 한국어를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한국어를.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대사를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네, 그때 제가 알았죠. 드라마의 힘. 그러니까 한류의 힘. 한류의 힘. 그러니까
애인 때문에 이제 뭐 감정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 훌륭한 한류의 힘을 이용해 보세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물론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알콩달콩 사랑도 하시고 네, 아하. 여기까지입니다. 네, 드라마의 힘. 그럼 성재 씨는 K-팝의 힘을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K-팝은 뭐죠? 뭐와 뭐의 조화라고 아까 열심히 열변을 토하셨었어요. 예, K-팝은 제가 봤을 때는 동양 음악 멜로디 그리고 음악, 네, 서양의 힙합 문화. 네, 아하. 이 노스 아메리칸 힙합 있잖아요. 네, 뭐 여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용합해서 제 생각에는 용합해서 동방 서방 문화를 용합해서 만들어진 음악 그게 바로 K-팝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이 종합돼서 맛있는 음악이 된 것처럼. 저 비빔밥처럼. 한국의 비빔밥처럼. 아하. 또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또 생각을 하면 캐나다 특히 토론토 하면 다양성인 것 같아요. 트레버 씨, 다양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캐나다는 정말 다양한 모습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런데 큰 도시들도 특히 다양해요. 그래서 토론토하고 밴쿠버하고 몬트리올. 네, 저는 밴쿠버에서 살았었어요. 밴쿠버에는 아시아 문화 많이 있는데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밴쿠버에는 코리아타운 있어요. 이름이 롭슨 스트리트예요. 네, 롭슨 스트리트 저기 네, 롭슨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어요. 네, 네, 롭슨 스트리트에 노래방, 한식당, 술집 다 있고 보통 한국 사람들도 거기 살아요. 네, 재미있어요. 네. 우리 그런데 성재 씨가 또 다양성 하면 음악뿐만이 아니라 토론토의 다양한 것 중에서 한국의 생활을 반증하는 게 독특한 뭐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슈퍼마켓? 오, 한국의 슈퍼마켓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어요. 한국 슈퍼에 대해서는 제가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점이에요. 문화 약간 culture. 근데 제가 한국 슈퍼에서 알바해봤어요. 갤러리아라고. 아르바이트. 진짜 몇 번 얘기했는데 네, 근데 그때 아르바이트 할 때 보면 고객님들이 되게 한국 슈퍼를 좋아해요. 고객님들. 네, 고객님들. 교육 받았어요. 네, 교육 고객님들께서 한국 맞습니다. 슈퍼를. 네, 손님들이 들어오면 that's good, that's excellent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매장에서 물건도 많이 사가고 나중에 우리 캐나다인들이 YELP 쓰잖아요. YELP. 네, 그걸 쓰잖아요. 레스토랑 거 찾을 때 거기에서 보면 거의 점수는 4.8 out of 5. 네, 거의 이런 점수예요. 밑에 뭐 코멘트 보면 다 이거 진짜 좋다, 좋은 곳이다. 다른 데 보면 아주 괜찮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금방 우리 다운타운 근처에 한국인 마켓 2개 지금 있는데 네. 계속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직원 했던 입장에서 보면 이 직원들이 불쌍하다고 진짜 수고한다, 수고하겠다 이런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인들 이런 뭐랄까 라이프스타일, 생활 방식이 캐네디언한테 인정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슈퍼를 보면서 네. 맞아요.